자, 시작합시다. 집합.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 첫 단계를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을 니네가 혹시라도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대학 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집합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을 먼저 배우고 그 집합을 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기호를 약속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집합은 옛날에는 되게 중요해서 많이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집합은 좀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내용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냥 다른 것들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 명제 같은 것들을 공부할 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냥 단어의 나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합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들 때 그 모임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모여 있으면은 그거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만들더라도, 동아리를 만들더라도 어떤 약속 같은 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락실을 가고 싶다. 친구들과 오락실 간 사람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오락실 가거나 PC방 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뭐 커피숍 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약속 같은 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같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명확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딱 들었을 때 아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들어있겠구나 라고 누구나 그걸 보자마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거기에는 자연수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집합은 어떤 모임을 뜻하는 건데 그 모임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은 항상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이름을 막 붙여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있는 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전체 집합 이런 식으로. 안에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 이런 식으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합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대문자를 쓰게 되는데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걸 소문자를 써요. 이걸 보고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데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건 소문자, 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다라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소라는 그 영어 첫 글자를 쓰는 겁니다. 요거 E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집합을 쓰다 보면 이제 급하게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맞지 않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면 집합 A가 원소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순서의 나열대로 읽으면은 얘를 항상 먼저 쓰게 되거든. 그런데 영어의 표현대로 읽다 보면 항상 원소를 먼저 읽게 돼요. 그러니까 원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원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원소가 항상 앞에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원소 A를 집합 A가 포함한다.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어떤 집합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이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집합을 어떤 식으로 꾸며 놓으면 좋을까? 이겁니다.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쭉 쓰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는 직관적이긴 하지만 많은 원소를 쓰기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썼다. 이렇게 썼으면 어떤 사람들은 1, 2, 3, 4에서 32까지 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원소가 6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괜찮나요? 아니, 이렇게 써줄까? 2의 영재 부분 니네가 지금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1, 2, 4, 8, 16, 30.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점점점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거와 밑에 거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소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다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집합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것, 이게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은 집합을 이제 원소를 그냥 쓰면 되는데 원소를 쓰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때 이 집합에 대한 설명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거를 집합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소의 모양, 원소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있는 이 바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설명,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원소는 5 이하의 자연수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원소를 보고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다른 원소에 대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같은 방법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혜린님?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말하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말해볼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거나 말해도 돼. 뭐라고 말할까? 여기는 X가 아니어도 돼. 뭐라고 말할까? A. A는 이제 원소는 A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A는 뭐라고 하고 싶어요? 10 이하의 2의 배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가람이? 다른 거.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보자. 뭐가 있을까요? X. X는 10 이하의 2의 배수? 또 한 개만 더 해볼까? 오동은? 말해볼래? B. B는 2 이상의 2의 배수. 그냥 2 이상의 2의 배수야? 이렇게 하면은 12, 14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11 미만. 12 미만? 10 미만이라고 하면 10은 안 들어가잖아. 11 미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소를 표현할 때는 조건제시법이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표현법이다 라는 겁니다. 원소 나열법은 직관적으로 보긴 좋은데 원소의 개수가 적으면 당연히 원소 나열법이 낫겠죠.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조금이라도 많아진다면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익숙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안에 원소가 3개가 들어있다. 그럼 이게 원소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넘버겠죠? 개수. 자, 그래서 3개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자, 봅시다. 조건제시법은 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자, 이렇게 내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C의 원소는 이렇게 순서상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연수 아니면 숫자 아니면 뭐 문자 ABC 이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자가 들어가도 좋고 뭐 사물이 들어가도 좋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정확한 모임만 만들어줄 수 있어서 다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 집합의 원소로 순서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는 거죠. 그럼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X 안에 들어가는 건 집합 A의 원소. X는 집합 A의 원소.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애는 1, 2, 3, 4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가 Y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A, B, C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 물어봐야지. 봉경이 몇 개? 12개. 자, 이런 식으로. X의 1, 2, 3, 4. Y의 A, B, C. 가지치기 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에 대한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집합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약속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공집합. 얘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하면 원소가 없는 겁니다. 원소가 없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공집합을 표현하는 첫 번째 기호로는 이렇게 집합 기호를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을 하는데 안에다 아무것도 안 쓰면은 그게 공집합입니다. 됐죠? 근데 이건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1, 2, 3, 4 배우고 음수도 배우고 마지막에 여기 추가된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집합을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공집합을 나중에 이제 꼭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건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로는 U를 써요. 이 U는 유니버스의 U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U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약속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것은 뭐 외우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알겠죠? 약속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 얼마예요? 0이죠. 원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신채원? 몇 개예요? 뭐라고? 0? 요거는 한 개입니다. 이제 이게 어려워요.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기 집합 기호가 있죠. 집합 기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집합이긴 집합인데 원소로 공집합이 들어있는 겁니다. 집합을 만들 때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꼭 문자나 이런 거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건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알겠죠? 어떤 의도로 저 집합을 만들었는지는 뭐 관심은 없겠죠. 우리가. 그죠? 조건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넣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소 하나가 들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집합 기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0이냐 1이냐 이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다음 우리가 집합에서 서로 같은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 이것들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같은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에 대한 약속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부분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부분으로 집합을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알겠죠? 부분으로 집합을 만든 느낌이기 때문에 큰 집합 안에 좀 작은 느낌으로 들어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소나 것보다 더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란 소리겠죠. 이 A라는 집합이 이런 덩어리로 들어있다. 여기 안은 전부 다 A라는 집합이에요. 여기 안에 조그맣게 다시 또 조금 더 모아가지고 B라는 집합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A라는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 B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집합을 보고 우리는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 집합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떤 X라는 원소를 B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으면 일때 이다 라고 하면서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건 뭐냐면 B 안에 X라는 원소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있으면 그 X는 A 안에도 있다. 요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B 안에 어떤 원소를 딱 잡았어. 그 원소를 잡았는데 그 원소는 당연히 A에도 있는 거예요. B에 있는 어떤 원소를 잡더라도 그게 다 A에 들어있다면 B에 있는 원소 전부를 A가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A가 좀 더 큰 집합이었는데 A에서 좀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집합이 B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포함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C를 여기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B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소 덩어리를 어떤 큰 집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소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분 집합은 원소 덩어리를 큰 어떤 집합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게 A라는 집합에 들어있다면 A는 그 덩어리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 집합은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B는 A를 포함하고 B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A도 B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를 포함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큰 것도 큰 게 작은 거를 가지고 있고 작은 게 큰 걸 가지고 있으려면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부분집합으로 따졌을 때 큰 게 작은 걸 포함하는데 작은 게 큰 걸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B는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죠? 여기는 A는 B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A도 B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고 B도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면 두 개의 집합은 원소가 똑같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이해될까요?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큰 놈이 작은 놈을 포함할 수는 있는데 작은 놈이 큰 놈을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작은 놈이 큰 놈을 포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은 B가 가지고 있지를 않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A는 큰 덩어리고 B가 이 조그마한 덩어리라고 한다면 A는 B의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B는 A의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B가 A를 다 가지고 있고 A도 B를 다 가지고 있으려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와 B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똑같아야지만 서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포함한다라는 단어가 그닥 적절한 단어는 아니겠죠. 그냥 가지고 있다와 가지고 있지 않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큰 게 자꾸 떠오르고 작은 게 자꾸 떠오르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누군가가 얘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어야지 어떤 거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은 이렇게 동시에 만족한다면 집합이 같다라는 소리고 이거는 원소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두 집합의 원소가 같다는 소리예요. 자, 서로소인 집합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가 A에 들어있다. 그때 그렇게 된다면 그 원소는 절대로 B에 들어있지 않다. 어떤 원소가 B에 들어있으면 그 원소 또한 A에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수에서 서로소라는 걸 배워요.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뭐냐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자연수를 보고 우리는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로소는 서로 이제 서로 관련이 없는 거죠. 서로 관련이 없는 거. 공약수가 1밖에 없다라는 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숫자가 없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4하고 뭐 10 이런 것도 동시에 2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2의 배수라는 공통된 특징 같은 게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집합에서도 우리가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아예 관련이 없는 것들끼리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은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얘네들은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2, 4, 6, 8 B라는 집합이 1, 3, 5, 7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서로 겹치는 게 없지 않냐 이겁니다. A의 원소를 B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B의 원소를 A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소라고 불러도 되겠다.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1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는 행동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좀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 설명을 했고요. 여기 봅시다. 자, 보기에서 집합인 것과 집합이 아닌 것과 공집합인 것 이런 거 물어봤죠. 집합이냐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정확한 의도,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착하다라는 건 정확한 의미가 아니죠. 그죠? 이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나한테 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힘들고요. x의 제곱은 2를 만족한다. x의 제곱은 2를 만족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여기서 유리수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리수는 정확하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D는 1보다 작은 자연수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집합. 소수이면서 짝수인 자연수는 2 정확하게 하나 딱 있죠.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12의 양의 약수 집합 이런 건 니네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집합은 어떤 게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어떤 특징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관우야 탕수육 좋아하냐? 너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 짜장면. 그래. 니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자,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관우가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집합 안에 관우 이름을 막 6개, 7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집합을 만들어낼 때 관우가 짜장면을 많이 좋아하는, 적게 좋아하는, 좋아하긴 좋아한다면 그냥 관우 이름 하나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관우 이름을 두껍게 쓸 필요도 없고 관우 이름을 여러 개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관우 하나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을 여러 번 쭉 나열했을 때 그 나열되는 숫자들 중에 여러 번 겹치는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겹친다고 해서 이건 2번 나왔네? 2개 쓰고 3번 나왔네? 3개 쓰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집합 안에 이런 숫자가 있어 라는 설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숫자를 2번, 3번 쓰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걸 2개를 더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1, 2가 있고 여기에 3, 4가 있을 때 덧셈을 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더하면은 5가 나오고 이렇게 더하면은 1이 나오죠. 5가 2번 나왔네? 5가 2번 나왔다고 해서 2개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집합에서. 알겠죠? 그냥 5라는 숫자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5 하나만 쓰면 된다 이 말이죠. 괜찮나요? 이해됐으면 니네가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유제 8번 별표 자 이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조건을 줄 테니까 그 조건에 맞는 행동을 해라. 직접 니네들한테 하나하나 행동을 시켜가는 겁니다. 자 그럼 유제 8번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가조건에서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같이 가져라. 여기 1을 x가 1 돼 있다면 1을 집합 A가 가지고 있다면 모두 같이 가져라. 시켜야 되나? 유현이? 모두 같이 가져라. 다시 1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x가 1이잖아. 1을 가지고 있으면 9도 같이 가져라. 이 말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가에서 A라는 집합은 1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집합 안에 1을 넣어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나 조건에서는 1을 가지고 있다면 9도 같이 가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시키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집합 A를 만들고 싶다면 1만 이렇게 넣어놓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1만 들어갈 수는 없고 1을 넣고 싶으면 9도 같이 넣어라. 이 소리죠. 자, 다시 한 번 더. 만약 x가 2다. x가 2면은 모두 같이 가져라? 8도 같이 가져라. 이거. 그러니까 어떤 내가 A라는 집합을 만들어 줄 때 1을 넣고 싶으면 9도 같이 넣어야 되고 2를 넣고 싶으면 8도 같이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쓸 수는 없는 거지. 집합 A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만 넣고 끝날 거냐? 이거 더 쓸 거냐? 많을 텐데 원수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 A를 넣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하고 9가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최소겠죠. 1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해볼까요? 해보세요. 뭐 아무데나 풀어 그냥.
구석에다가. 이거 끝이 없나? 대충 반복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나? 반복이? 일단 해보세요. 반복이 돼야 돼서. 분자가 2면은 반복이 될 것 같은데 3분의 1을 가졌네. 2분의 3을 가졌네. 그럼 2분의 3을 가졌으니까 뭐도 같이 가져요. 이렇게 해야지. 요것만 써주지 말고 2면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집합은 항상 중괄호 씁니다. 알겠죠? 집합은 중괄호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3을) 넣으면 3이면 2분의 3이었나? (2분의 3) 넣으면 얼마 나와요 다시? 그러면 얘네 둘이 반복이 되겠네. 자, 만약에 2를 넣으면 만약에 4를 넣으면 해보세요. 짝을 지을 수 있는 애들이 막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짝을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밖에 없죠. 2만 반복이 될 것이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4하고 얼마야? 3분의 4? 괜찮습니까? 3분의 4는 어떻게 돼요? 4. 그럼 이게 반복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지?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네요. 약속을 안 했네. 자, 약속. 자, 약속 1번은 뭐냐면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알겠죠? 그냥 부분 집합을 항상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집합.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상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합니다. 이겁니다. 괜찮죠? 요 세 가지는 약속이에요. 알겠죠? 자기 자신은 항상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 집합이라는 게 안에 포함되는 작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의미를 따져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걔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A라는 집합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장에 오류는 없죠. 맞습니까? A라는 집합은 집합 A의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논리적인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약속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공집합 1, 2, 1, 2.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A의 원소의 개수. 자 A에는 원소가 몇 개 들어있어요? 그냥 말하면 대답을 하죠. 완전히 4개 들어있죠? 하나, 둘, 셋.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집합 A는 이 A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여기 공집합이라는 애를 집합 A는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집합과 이 공집합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은 얘를 뜻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은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합 밖에 있는 그냥 이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서 말하는 포함한다는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는 의미고요. 알겠죠? 여기서는 원소로 갖는다는 의미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번에는 이진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자, 다시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 얘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얘는 요게 아니라 얘네 둘로 만들어낸 부분 집합을 뜻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보자. 진영이? 맞는 거죠? 얘가 원소로 들어있으니까요.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집합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얘는 부분 집합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걸 내가 부분 집합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도 만든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원소를 이야기하는 건지 부분 집합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거는 경우의 수예요. 자, 우리 이거 조합할 때 많이 했던 거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A의 부분 집합 B라는 걸 내가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소를 넣을 건지를 내가 직접 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1을 넣을 건지 말 건지, 2를 넣을 건지 말 건지, 3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구별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1을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와 3은 끝이 났나요? 사실 내가 선택을 안 하지 않았나요? 그죠? 2를 넣을 건지 말 건지, 3을 넣을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넣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집합 B로 1, 2, 3이 나오는 거고. 괜찮습니까? 만약에 1 안 넣고 2 넣고 3 안 넣어야지 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집합 2라는 애가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1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넣었다 뺐다 두 가지가 있겠죠.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도 넣었다 뺐다 두 가지, 3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넣었다 뺐다 두 가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노가다로 한번 싹 써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2, 3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될 거고, 이러겠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8개라는 건 각각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두 가지씩 있고, 여기에다가 왜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건지 이해되나요? 괜찮습니까? 1을 선택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강조를 하지만 옷을 입을 때 상의를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하의를 같이 입는다. 이럴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8개가 나오는데 이 8개에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좀 작은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7개, 이 여기서 7개를 보고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은 진짜를 뜻합니다. 진짜.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8개고 자기 자신 요거 하나 뺀 7개, 그걸 보고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켜봐야지. 혜림아,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시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부분집합의 총 개수 몇 개일까? 몇 개? 모르겠어? 자, 다시 봅시다. 각 숫자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넣었다, 뺐다. 우리가 집합을 만들 때, 자, 누구 하나 시켜봐야지. 관우. 자, 네가 만들고 싶은 집합을 이야기할 거다. 자, 1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이걸 네가 다 결정해라. 자, 1 어떻게 할래? 2는 3은 4는 안 넣어? 5는 넣는다고? 그럼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넣는다 또는 안 넣는다, 각각 숫자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두 가지씩 있는데 중간에 곱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곱의 법칙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만 돼요. 이게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봤는데 3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훈이 3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일까? 2개? 자, 다시.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경우의 수라는 건 내가
고민을 할 때 생기는 게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3을 꼭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3을 넣겠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럼 내가 3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럼 3은 됐고, 그럼 내가 실제로 고민해야 되는 숫자는 1, 2, 4, 5 가지고 고민을 하라 이 소리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너무나 몇 개일까? 그렇지, 16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2를 분명히 4번 고민을 요만큼 4개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상황 이해됩니까? 왜 2를 계속 곱하는 건지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노가다 한두 번씩만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왜 곱해야 되느냐 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이에요. 누가 했지? 지연이? 그렇죠. 자, 1은 아예 안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2, 3, 4, 5 가지고 고민하는 거니까 1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은 포함하고 4를 포함 안 하는 부분 집합. 내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갈까? 가람이? 몇 개예요? 8. 그죠? 자, 1은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1 고민 안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는 포함 안 한다 그랬으니까 4 빼고요. 실제로 고민하는 건 2, 3, 5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각 숫자마다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연이 원소가 3개인 부분, 원소 3개를 고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몇 개. 식이 어떻게 될까? 765? 끝? 빼기. 자, 지금 이거 뭐 계산하는지 알겠는 사람? 뭐예요? 이거 조합이죠.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7개의 원소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골라라. 이거잖아요. 나열하라 아니잖아. 그죠?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겁니다.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순서 상관없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집합 A라는 게 있는데, 이 A라는 애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 B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요. 순서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집합을 이야기할 때, 이 집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괜찮습니까? 어차피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7개의 원소가 있는데 3개의 원소를 내가 골라야 됩니다. 7개 중에 3개의 원소를 고르는 거예요. 순서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먼저 공부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유은 포함 안 하고 싶어요. 동훈이. 뭐라고? 설마 이 숫자를 보고 4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래? 이거 보고 4라는 숫자가 끌렸던 거야?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아, 오케이. 안 보인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 그러면 말로 설명해 줄게. 원소가 총 7개 있는데 그 중에 나는 4개를 고르고 싶어. 알겠지? 근데 6이라는 숫자는 안 고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그게 뭐야, 지금?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4개를 고르긴 할 건데, 알겠죠? 내가 4개를 고르긴 할 건데, 6은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6은 내 계획에서 빼는 거죠. 그럼 실제로 6개 중에 고르고 있는 행동이다. 다시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채원이 몇 개예요? 어떻게씩 세워야 될까? 그렇죠, 5C3. 그러니까 원소가 4개인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7은 일단 넣고 싶다, 이거는. 됐죠? 그럼 6개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2는 안 포함할 거래요. 그럼 내가 5개 중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5개 중에 고민을 하는 건데 총 원소가 4개라 그랬으니까 3자리만 더 채워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만 더 고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만들어낸다 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조합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여기 설명이 여기 있죠? 자, 9번 봅시다. 자, 얘는 원소 나열법, 얘는 조건 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내가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쓸 수 있다면 써놓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저걸 만족하는 X라는 의미일 테니까 X가 3이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작은 소수라고 이야기했는데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죠. 이런 소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소수는 약수가 꼭 2개여야 돼요. 1과 자기 자신. 알겠죠? 1은 1밖에 없으니까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C는 공집합이고 얘는 3인데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제일 크죠? 덩어리가. 괜찮나요? 그럼 A가 제일 크니까 제일 오른쪽 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다. 11번은 내가 좀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니네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것도 다 설명했죠. 그럼 여기도 나눠 먹어도 되고. 자, 15번. 16번 하면 되겠다. 16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A1부터 AN까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래요. 그러니까 쟤네 셋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을 만들 거다. 여기에 고민하는 게 원소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니까 원소 하나가 있을 때마다 2를 곱하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아, 5개를 가지고 고민을 했나 보네? 이거죠. 됐습니까? 넣었다 뺐다 고민을 하는 원소가 5개 있었나 보네? 이거죠. 그러면 총 원소가 몇 개 있었다? 범균이 몇 개 있었다? 몇 개? 다 써줬는데. 몇 개? 아니, 원소 말이야, 원소. 자, 다시.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원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 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넣어놓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내가 부분 집합을 만들 때 어떤 원소를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각각 경우의 수 2가지씩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민을 했던 원소가 5개. 그죠?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원소가 5개. 고민하지 않는 원소 3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총 원소가 몇 개 있었다, 저게? 몇 개? 8개 있었다. 어려워요?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 17번 문제 봅시다. 별표. 중요해요. 적어도. 자, 이것도 우리가 조합에서 설명을 했던 건데,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집합에 있는 부분 집합들을 싹 세워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고 A의 부분 집합을 내가 만들었다. A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 놨을 때 됐죠? 자, 예를 들어서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예요? 진영이?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몇 개예요?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 1, 2, 3, 4 있어. 아니, 전체 원소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인데 그 중에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네. 진짜로? 아닌가요? 한 개. 어? 아닌가? 원래 원소는 1, 2, 3, 4, 4개가 있다? 네. 그 중에 1을 포함하고 싶어. 그럼 1은 넣었잖아. 네. 그럼 2, 3, 4 가지고 고민하면 되겠네? 네. 그럼 몇 개야? 그리고 8개. 어렵나? 그러면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몇 개? 8개. 8개. 이해되죠? 이걸 다 합치면 16개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만들어 놓고 그거의 부분 집합을 내가 세팅을 할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집합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짝수를 포함하는 거,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적어도 짝수 하나를 포함한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 1, 2, 3, 4, 5까지 있으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32개예요. 그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거니까 한 개 이상의 짝수를 가지고 있는 거, 짝수가 없는 거. 짝수가 없다라는 건 홀수 같은 걸로 만든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희진이 짝수가 없어. 그럼 135로 만들면 되잖아. 부분 집합. 괜찮니? 그럼 몇 개? 8개.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는 몇 개예요?
총 32개. 여기에 8개. 몇 개? 안 들려. 뭐라고? 왜? 전체가 32개. 여기가 8개. 24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알겠죠? 만들어 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총 24개의 부분 집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집합의 개수를 알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9번 별표. 계중요. 적어놓으세요. 얘는 진짜로 풀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풀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확실해 라고 느낌 올 때까지 여러 번 보세요. 자, 지금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집합 X를 만드는 겁니다. 집합 X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중요합니다.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따로따로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집합 X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그냥 그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는 건 그 원소를 갖는 거지 집합을 갖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집합 X는 A의 원소를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X는 1하고 9를 꼭 가져라 이거죠. 다음 두 번째, 여기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부분 집합이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X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B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선. 그럼 X는 어떤 원소들로만 선택을 해야 되냐면 X는 B의 원소 이외에 다른 원소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원소는 안 되는 거죠. B의 원소 가지고 집합 B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분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집합 X를 만들 때 뭐 4라는 원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4라는 원소, 8이라는 원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X라는 원소를 B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원소는 1, 3, 5, 7, 9까지. 됐습니까? 그거 위에 다른 원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1, 3, 5, 7, 9만 가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결론. 자, X라는 집합을 만들고 싶은데 이 X라는 집합은 1, 3, 5, 7, 9 중에 뭐를 꼭 가져라? 1, 9를 꼭 가지는 부분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 1, 3, 5, 7, 9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 건데 1하고 9를 꼭 가지는 거니까 어쨌지? 환진이 몇 개? 1, 3, 5, 7, 9 가지고 만드는데 1, 9를 꼭 가지는 집합 8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집합 X를 하나하나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걸 가지고 8개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0번 한번 빨리 해보죠. 유제 20번.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자, 지현이 집합 X를 만들고 싶은데 집합 X는 무엇을 꼭 가져요? 2, 3, 7을 꼭 가지고 숫자는 1부터 10까지 중에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초까지 문제 풀어봅시다. 시작!